최근 한국군은 굉장히 이례적인 형식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반도에서 진행했는데요. 기존에 진행하던 군사 행사에서 육군 전력과 공군 전력의 화력만 보여주는 게 아닌 일본을 응징하기 위한 대규모 상륙작전 군사에 전 세계에 보란듯 당당히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군이 열도 대규모 열도 상륙작전을 공개하자 일본 측에서는 진심으로 당황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새롭게 발표된 한국군의 국방백서에서 독도 도발을 지속하는 일본을 상대로 철저한 국지전 대비 자세를 취했으며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민족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걸 다시 한번 일본에게 확인시켜줬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영원한 주적국의 중국을 포함한 일본을 대놓고 포함시켰고 정신 못 차린 일본이 선제적인 독도 침공으로 전쟁 발생 시 한국군은 순식간에 반격을 통한 대마도 수복까지 준비하고 있죠. 과거부터 한국은 대마도에 대해 적법한 역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토 분쟁을 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일본 패망을 전후로 해서 연합국 측에서는 대마도를 일본이 아닌 한국에 넘기는 방향이 검토된 바 있는 것이 최근 국제 언론을 통해 새롭게 보도되었습니다. 1869년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일본을 강제 기항시켰던 시기에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해서 미국 페리 제독에 제출했던 지도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로 일본인들 스스로 자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대마도 수복 명분이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민족 한민족은 국가를 침범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를 지키는 국방에 집중하였고 또 민족성이 워낙 착하기도 해서 영토 분쟁을 대놓고 일으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2021년 비열한 일본이 대놓고 독도 도발을 연속적으로 강행하자 한국 역시 일본이 해상지역에서 국지전 도발을 걸어왔을 때 대마도를 수복할 결정적인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부터 일본의 망국간의 반도체 소재 규제부터 시작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집으려는 일본 정부의 명백한 일본의 독도 도발로 시작된 해상 초계기의 저공 위력 비행 사건 등 일본의 군사적 도발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은 대마도 상륙작전 훈련이라는 필수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상륙작전이라는 명분과 함께 열도 점령 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마도가 다시금 대한민국의 영향권 아래 놓인 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정세가 대마도를 다시 한국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상륙훈련 같은 군사력 증가가 일본 상대로 국지전 발생 시 대마도를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일본 상륙작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육군 미사일 사령부, 현무 계열의 탄도 미사일 보유량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반도에 배치된 한국의 현무 미사일 보유량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3 미사일 같은 적어도 순항 미사일은 요격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방어체계가 없는 곳이나 방공력이 약한 곳으로 항로를 변경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악몽과 같은 미사일이죠. 거기다가 사거리 400km급 장거리 참모 다연장 로켓을 보유했는데요. 단독으로도 살벌한 공격 무기지만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과 함께 운용한다면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근본을 교란시켜 현무2 미사일과 현무4 미사일을 요격률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일본은 전투기 보유량이 아무리 많아도 근본적인 공대지 미사일이 없어 한국 영토를 타격하는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주요 공항과 한국 상륙 지점을 미사일로 초토화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마도 상륙작전에서 한국군은 K2 흑표전차와 K1 전차 기갑 부대가 대한해협을 통해 공군과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일본 열도로 상륙하는 작전이 현실화된 것이죠. 한국은 세계 최강 흑표전차를 포함해 3세대 이상 급전차만 2,000대가 넘고 세계 최강 K9 자주포는 1,000대가 넘으며 K255의 이 자주포도 1,000대가 넘습니다. 대마도 상륙작전이 실행된다면
일본은 일주일 안에 무조건 항복이 예상된다는 미군 고위급 장교의 증언도 나오고 있죠. 세계 6위 강대국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국지전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한국군의 미래를 보면 국방예산 추월은 대마도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나타냅니다. 육군 전력에서는 K2 흑표전차 추가 생산과 K1 의원 전차를 전부 개량화시킬 계획이며 해군 전력에서는 SSB 엔도산 안창호급 공격형 핵잠수함 건조와 항공모함 건조를 구상하고 있죠. 한국군의 핵잠수함 보유는 동해 지역 해군 전력 양산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오래전부터 일본과 해상 국지전 대결을 생각해 상륙작전의 핵심 강습 상륙함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가적으로 건조하여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K2 흑표전차를 필두로 대마도 상륙작전이라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군 전력에서는 한국산 KF-22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면 폭발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해에 투입될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BX의 핵심인 함대공 능력과 함대지 능력은 물론 단도탄 요격 기술까지 갖추게 되었는데요. 스텔스 전투함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추가한 것이며 이러한 요구 성능 확대에 따라 전투함의 덩치도 엄청 커졌습니다. 이 정도 무장 능력은 주요 선진국의 만톤급 수상 전투함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KDDX는 잠수함이 우글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적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격파하기 위한 차세대 대잠비도 기본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군사력에서 일본을 아득히 추월했으며 대마도 수복작전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스가 내각은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일본의 국내 문제를 임진왜란처럼 국외로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을 향한 독도 도발 등 소규모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죠. 하지만 일본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 한국군은 과거 일본이 알던 한국군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강대국 한국은 다가오는 일본의 도발에 관해 철저히 준비하였고 반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민족의 나라 한반도가 사람의 몸이라면 왼쪽 다리는 제주도의 오른쪽 다리는 대마도로서 한반도가 온전하게 두 다리로 완전하게 서 있으려면 지금의 제주도만 있는 상태는 온전치 못하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내려져 오고 있죠. 조선시대 당시 대마도는 세종대왕 시절 왜구를 소탕하여 정벌한 이래로 조선에게 조공을 바치던 조선령 영토로 독도 도발 때문에 한국의 인내심이 폭발하자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마도 수복작전에 투입하여 일본에게 한국 해군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원숭이가 동해에서 마된다면 모두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니 일본은 머지않아 스스로 자멸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젠 국권이 대마도를 수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